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충격적인 거 많았죠? 네, 미리 타이레놀 먹고 왔어요.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그 혼인 의사가 없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오늘도 처음 유형은 네 번째 유형은 한쪽이 무단으로 했는데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이 당사자가 사실혼 부부였을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할 수 이 좀 있다. 복잡할 수 있어요. 오, 판단이 네. 갈려요. 근데 뭐 사실 같이 살 거면 네.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보통은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출발합니다. 네.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걸 했는데 다른 이전 케이스와는 달리 사실혼 부부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일단 원칙을 정했어요. 아무리 A와 B가 사실혼 부부였을지라도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면 B에게 혼인 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무효다. B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나? 경우나 B가 지금 사망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사실혼 관계였으니까 일단 혼인의 의상을 일단 추정을 해주되 네. 뭐 예를 들어 B가 혼인 의사를 명백하게 거부했다거나 철회했거나 뭐 사실혼을 끝내자고 한 그런 게 네. 없으면 무조건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달아놨어요. 요거를 네. 아시고 구체적 사안으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는 원고의 아버지예요. 네.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랑 교제를 하다가 쓰러지세요. 결혼식까지 한 다음에 동거를 하셨는데 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쓰러지신 거죠. 네, 네. 이거 사실혼 부부였던 거예요. 날짜가 중요해요. 네. 1987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1989년 11월에 돌아가십니다. 네. 대략 2년 동안 병상에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피고가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감행해버려요. 왜지? 그래서 이 재산? 사건이 재산 때문에? 뭐 보통 재산 문제겠죠. 왜냐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 가장 문제였을 거예요. 그럼 가만히 못 있지. 그래서 이 사건이 진짜 대법원까지 가요. 어. 근데 대법원이 원고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랑 피고가 사실혼 부부였던 건 맞는데 네. 주의 정황을 봐서는 망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을까? 그니까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짐작했겠지. 그렇죠. 또 왜 갑자기 한 달 전에 그니까. 이런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수상한데? 그래서 이 사정을 봐서는 피고가 한 혼인은 무효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병상에 네, 네,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간병이나 혼인신고를 했다 뭐 이런 경우를 저 종종 봤어요. 비슷하면서 결론이 다른 대부분 판례가 또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부부 한쪽이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고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썼는데 그 의사 무능력 상태가 상태? 뭐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원심 판결이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걸 검토해 봤을 때 네. 당시 사실은 부부 어느 한쪽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거나 네. 혼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 의사는 일단 추정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혼 부부가 혼인 중에 뭐 누구 한쪽이 쓰러지셨던 뭐 네. 어떻게든 간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아예 정반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렵겠다 이거는 되게. 네. 자, 다음 경우는 혼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예요. 혼인을 가장한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 그렇죠. 혼인을 했을 때 얻은 네. 이익이 있어요. 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첫 네. 번째 사안은 원고가 2014년 2월경에 미국 유학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국인 사교 모임에서 피고를 만나요. 음흠. 근데 피고가 제가 보기에는 나오진 않는데 피고가 엄청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가 미국에서 내가 좀 더 체류를 해야 되는데 네.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혼인신고가 필요한데 혼인신고에 필요한 그 서류나 좀 해줘라. 원고가 그거 저를 서류 다 해줘라. 마성의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머나 하고 활뜩 정신 차린 거죠.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사기꾼이네.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네. 이미 했겠지. 그렇죠. 이미 한 상태. 어휴. 그리고 원고는 일단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피고가 아직 그 자기 서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함부로 주냐고. 그리고 피고가 웃긴 게 또 이혼 신고까지 해. 지가 알아서. 그래서 이런 일로 피고가 네. 그 혼인 신고를 멋대로 했을 경우에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죄명이 좀 이상한데 기로요? 네, 이걸 형사처벌 받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 혼인은 무효가 네. 됐고요. 이 판례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혼인 신고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그 거, 네.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런 문구를 써서 참다운 부부 관계. 두 번째 사안은 네. 이제 이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 혼인 관계 무효가 선언된 사안이에요. 자, 피고인 이때 원고 피고가 아니에요. 피고인과 피해자예요. 피고인은 하고 피해자는 2013년에 우연히 채팅으로 만납니다. 이놈의 채팅이 문제예요. 채팅. 왜 거기서 만나려고 하는 거야? 피고인이 이제 또 매력이 있었나 봐요. 2013년 6월경에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는데 소송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이 명 신용카드를 이렇게 비용을 좀 해주면 내가 내 상속 지분 중에 2억을 떼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가 홀랑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 카드를 주죠. 그리고 그때 피고인이 뭐 확실히 해야 너 돈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차용증도 써요. 그러면 피해자가 믿겠죠. 그쵸.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5천만 원 넘게 줬어요. 근데 피고인이 돈 받고 나자 잠수 탑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정신 차리죠. 그래서 피고인은 이제 신고돼 있으니까 피고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상세를 띄웠더니 세상에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2달 만에 이혼하는 경력을 본 거예요. 아, 얘가 이런 수법을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걸 그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얘가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일단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부부로서 결합할 그쵸. 의사나 이런 게 맞아. 없었죠. 누가 그래서 봐도. 이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했는데 얘가 왜 혼인신고를 한 줄 아세요? 왜? 혼인신고 돼 있으면 법상 부부잖아요. 사기죄가 안 되는 건가? 사기죄에 와. 친족 상대를 적용되잖아. 얘가 이걸 노린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똑똑이네.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혼인은 무효가 되니까 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친족 상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게 무효가 돼서. 이게 무효가 안 됐으면 친족 상대로 적용되잖아요. 무효가 왜냐하면 피해자는 당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이 남자가 좋았으니까 그러네. 돈 뜯기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피고인도 나도 결혼할 의사로 했다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러네. 어우. 끔찍하죠. 오, 끔찍해. 다음은 이제 혼인 무효로 된 국제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 안 나올 수 없죠. 혼인 네. 이 유형은 위의 사례의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워낙 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을 것 따로 같아요.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면서 뭐 대한민국 입국 목적이라든지 비자, 비자 뭐 때문에. 문제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연의 그 원고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망인의 모친이었어요. 네. 망인과 피고는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피고가 몽골분이었어요. 국제결혼 혼인신고가 2012년 11월에 되거든요. 근데 망인이 2018년 3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인의 모친이 이 무효소송을 하신 거고요. 그 법원도 그러니까 혼인신고 후에도 국내나 몽골에서 이분들이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피고가 몽골에서는 미혼으로 등재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혼인 합의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사연이 오히려 전형적인 케이스 같아요. 원고는 한국 남자분이고 피고는 베트남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국제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났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 봐요.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남자분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건데 아. 이분이 7개월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혼인 신고 했는데. 했는데 네. 그래서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네. 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날로부터 그 남편과의 그 성관계도 다 거부하고요. 막 집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막 말하고 네. 집을 나가버려요. 어머. 어느 다른 지역에 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피고를 찾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식만 하면 돈 받는 줄 알았다. 아. 그리고 결국 피고 자기 엄마 아빠가 자꾸 너 결혼시키게 하고 결혼해서. 나가야 된다 하니까 성화에 못 이게 들어왔고 대한민국 입국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온 입국한 거구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거죠. 정말 이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거는 혼인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된 맞아, 거니까 맞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마냐 그 문제는 아니고 결혼을 이거는- 해야 마냐는 혼인 취소 쪽에 가깝죠. 맞아요. 아니 이거는 아, 서류를 떼봐야 되는 결혼하기 전에 상세를 다 떼보세요. 상세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사고 사례는 극히 일부니까요. 네네, 그쵸. 우리 모두.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럼요, 착한 그럼요.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영상에 걸쳐서 혼인 무효 이제 사례들이죠.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한 네. 영상 남았습니다. 맞아요. 한 발 남았다. 또 남았나요? 빨리 가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